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명화 시의원입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리려고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강동의 관문인 우리 A1 지역이 오랜 기간 재개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어떠한 방향이든 주민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방향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노력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반갑게 뵙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무더위와 코로나 건강히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H 수도권 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박철인 부장입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된 오늘이 첫 출발점이 아닌가 싶어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 A1-2 구역 서측의 천호 A1-1 구역은 올해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 준비 등 상당한 진척이 있지만 천호 A1-2 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배경은 지난 6월 초 공공재개발 사업에 뜻이 있는 여러분들이 김일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가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강동구청과 LH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신 바 있고 강동구청에서도 저희 LH에 설명회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저희 LH 입장에서도 당초 천호 A1-1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조건사항인 A1-2 특별계획 가능구역과 통합개발 가능 여부 검토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LH 등 공공시행자를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용적률 상향, 사업성 향상, 신속한 사업 추진, 주민 의견 반영, 그리고 투명한 사업 진행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현재 서울 시내 24개 구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설명회가 천호 A1-2 구역 개발을 위한 수년간의 시도와 무산, 불신으로 지치신 주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의 첫 단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업 설명자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천호 A1-2 공공재개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LH에서 제작한 공공재개발 사업 홍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 뭐 이제 한다고 하니 뭐 이제 뭐 얼른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길 건너서 됐다가 제 딱지값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살기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선줄에다 이렇게 불편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아파트하고는 대조가 안 되는 거죠. 딴 아파트를 바라다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죠.
나도 있나요?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서울 도심 내에서도 정비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정체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추진 중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20년 5월 6일과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공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함으로써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서울 도심 내 사업이 장기 정체된 기존 구역 8곳,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신규 해제 구역 16곳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톡톡.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민간 브랜드 사용이 불가하지 않나요? LH가 시행하면 마감재나 조경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 브랜드 사용도 못하고?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10마디 말보다 실제 LH가 시행한 재개발 사례를 직접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레미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안양 덕천 레미안은 안양 덕천마을이라고 불리던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례이고요. 4,250세대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삼성과 동부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어 2016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안양 일대에서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레미안처럼 브랜드 로고를 다실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세대 내부를 보러 이동하실까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전용 8세라고 그랬죠? 네. 평면도 잘 빠지고 자재도 엄청 고급스럽네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아요. 공공재개발로 하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공재개발은 신속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책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5년 안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소유자냐 세입자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들이 있죠.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건 결국 주민 분담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지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1,700억 이상 증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LH에서 철저하게 설계 변경권을 검증해서 약 800억 이상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단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LH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검증하고 그런 건 불가능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주민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작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날 이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식으로는 분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 분양 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저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1+1 주택 분양도 가능한가요? 민간에선 1+1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공공재개발에서도 집 두 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도 1+1 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액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인 경우 1+1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중 주택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 재개발보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은 사실 몇몇 개 단지만 샘플로 찾아보아도 사실과는 다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주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공공주도 재개발, 이른바 공공재개발이라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공공이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내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주민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혼동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은 주민분들이 소유 자산을 현물 선납하여 공공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공공 재개발 방식이며 공공 직접 시행 방식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양덕천 주민분께 묻습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 추천하시나요? 전 이만큼 강조합니다. 저희 단지가 투명하고 빠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면서도 주택 품질 또한 안양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권리자로서
공공 시행자 방식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해주지 않으면 LH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해야죠. 공공이 시행하면 품질이 낮아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지고요.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의지가 담긴 재개발 사업. 공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린 후 천호 A1구역의 개요와 현황, 그리고 예상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중 약 102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조합 설립도 못한 채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을 하였더라도 조합 내 갈등이나 복잡한 추진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민 자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에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의 참여에 따른 다양한 공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체된 사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5.6 대책 및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와 절차, 특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 시행되어 법제도 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 일정 추진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일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과 조합 공동 시행일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 세대수에서 권리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지분형 주택이란 단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분담금이 부족한 소유자의 자녀 분담금을 공공이 대신 납부하고 10년간 대납 잔금만큼 공공과 지분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크게 4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도시규제 완화 2. 사업 리스크 완화 3. 인허가 절차 간소화 4. 사업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규제 완화 사항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상향 중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구역인 천호 A1-1구역은 둘 중에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받았고 천호 A1-2구역도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구역 특성에 맞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분들이 요청하는 경우 LH에서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여 주민분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그 고분양가 수준에 맞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결정되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금액보다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이 미분양될 경우 공간지원 리츠를 통해서 공공이 매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전담 도시계획 수권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심의, 경관심의,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따로따로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모든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및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공공재개발에서는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연 1.8%의 저렴한 이자로 융자할 수 있으며 주민분들을 위한 이주비도 보증금의 70%까지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연 1.8%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민간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의 자금 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로 인해서 추후 공사비 상승 등 결과적으로 주민분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공이 시행할 경우 공공지위 대출로 저리 융자가 가능하므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LH의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혜택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규제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통해서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둘째,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통해 사업정체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됩니다. 셋째, 이주비 지원 등 이주대책을 강화하여 거주하시던 분들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주요 추진 절차입니다. 먼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시행자인 LH와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나면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실 수 있는데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쳐서 이주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사업 소요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재개발로 추진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의 사업 관리로 인해 민간조합 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흔히 민간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똑같은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상 용적률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1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에서 추가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진하든 공공에서 추진하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20% 수준으로 지어지는 의무 공공임대 아파트는 표준 건축비와 토지비로 공공이 매입하며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표준 건축비를 지불하고 공공이 매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점 비교표입니다. 민간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되고 공공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는 LH 등 공공이 됩니다. 시행 요건은 조합 구성에는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민간 재개발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아 시공사 및 조합 간 유착 비리 등의 문제가 우려되지만 공공 재개발의 사업 과정은 공공의 사업 관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 재개발은 시공사의 부도나 미분양 리스크 등을 주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 재개발은 공공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공공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과 조합 공동 시행 또는 공공 단독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시행 방식은 조합과 LH가, 단독 시행 방식은 주민대표 회의와 LH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단독 시행 방식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 속도라는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꼭 필요한 총회만 개최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등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LH는 주민대표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사 브랜드의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사와 주택 품질, 브랜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공공이 시행하면 시공사 선정이나 마감재 수준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택 품질 수준, 시공사 선정, 브랜드 등 소유자의 장래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모두 주민이 결정합니다. 처음 홍보 영상에서 시청하셨듯이 LH가 아닌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마감재나 단지 조경 등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실제 LH가 시행한 안양덕천 재개발 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지명은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로 LH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고 주민대표 회의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했던 사례입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아파트 브랜드는 레미안을 사용했습니다. 또 LH가 다수 참여한 성남 재개발 사례 중 신흥 2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지명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에서 알 수 있듯이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우수한 사업성과 더불어 이주대책 강화로 주민 재정착 여건도 개선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LH에서 주민들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도 많으신데 작년 5.6 대책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개발 사업과 올해 2월 4일에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을 헷갈리셔서 그렇습니다. 두 사업은 사업 방식과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큰 차이가 있는 사업으로 별개의 정책 사업입니다. 천호 A 1-1 구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들 분들께서 지분을 갖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이사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의 현물 선납 방식과는 다릅니다. 또한 6월 이후 매매자는 현금 청산이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또한 2차 대책에 의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천호 A1 구역에 대한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지역 개발 현황입니다. 천호 A1구역 주변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와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천호역을 중심으로 강동 밀레니엄 중 S클래스, 힐스테이트 젠트리스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호 A1구역도 주변 지역과 더불어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천호 A1구역은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중간의 파란 점선은 획지 분할 가능 선으로 A1-1구역과 A1-2구역을 통합 개발할 경우 도로 대신 공공보행 통로 등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훨씬 더 효율적인 단지 배치로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A1구역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높이 관련 규제 사항은 인근 풍납토성으로 인한 문화재 안각 규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A1구역 전체에 걸쳐 일부의 높이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A1-1구역의 경우에는 한강변의 한강수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15층 이하로 건설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천호 A1-2구역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이는 현재 특별계획 가능 구역선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에 변동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대략 280필지 25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38,000제곱미터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옆 구역의 천호 A1-1 구역의 사업성 추정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호 A1-1 구역 계획안은 후보지 선정 절차를 위한 계획 초안으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변동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1년 5월을 기준으로 검토한 안을 말씀드리면 천호 A1-1 구역은 기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97%, 준주거지역 3%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서 제3종 일반 주거가 45%, 준주거지역이 55%로 종상향되는 것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천호 A1-1 구역의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263%이지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352%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았고요. 총 830호의 주택 건설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례율은 보통 100%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천호 A1-1 구역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정식 의뢰하여 약식 평가한 결과 추정 비례율이 131%로 나와 사업성이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1-1 구역의 추정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소유자분들이 종전주택, 토지, 상가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향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서 주민분들의 종전 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의 차익을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으시게 됩니다. 천호 A1-1의 평균적인 추정 분담금입니다. 다만 이것은 개별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평균치로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호 A1-1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총 207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종전 자산을 토지 등 소유자로 나누어 봤을 때 1인당 평균 약 8.74억 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추정 비례율 131%를 곱하면 1인당 11.5억 원의 권리가액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는 경우 분양가가 8억 6천만 원이므로 그 차액인 2억 8천만 원을 환급받으시게 되고, 만약 전용 5구제곱미터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게 되면 약 4억 4천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입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답변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째로 촌호 A1-1구역과 A1-2구역의 통합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개발안에는 다음과 같이 전면 통합개발과 부분 통합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 통합개발은 A1-1구역과 A1-2구역을 완전히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민대표회의를 한 개로 통합해서 구성하셔야 되고, 비례율 또한 통합 비례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A1-1구역은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미 선정되고 준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A1-2구역도 하반기까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진구를 마치는 등 두 구역이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가능한 안입니다. 부분 통합 개발의 경우에는 설계 계획만 통합해서 장점을 가지고 가고, 주민대표 회의나 비례율 등은 각 구역별로 독립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A1-1구역, 2구역이 하반기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A1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두 개발안 중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후자인 부분 통합 개발안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종전자산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헐값에 땅을 매입하는 사업이라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은 주민분들의 자산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민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소유하시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즉, 소유자분들의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것은 공공이 주민들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자산의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변동은 비례율,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비례율, 즉 사업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반 분양가를 올리거나 또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면 더 빠른 사업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 시 조합 설립 및 사업 계획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높고 추진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 사업 착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실제 촌호 A1구역에는 과거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왔다가 동의율 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무산된 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의사항이 담긴 글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공재개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규제 완화 내용은 주거정비지수 폐지, 이종 7층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에도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사업 가능 구역 확대 및 사업성 개선 등의 효과가 동일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 주택 분양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나 종전주거 전용 면적이 종후자산 평가액이나 종후자산 전용 면적보다 클 경우에 1+1 주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받으셔야 되고 추가로 받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기준 등은 주민대표 회의 등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 규약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모든 소유자에게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까지 연 1.8%의 이자로 이주비가 지원됩니다. 만약 기금에서 융자를 받고도 이주비가 부족하실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추가로 대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가 대여가 가능하도록 시공사 선정 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투기 가열지구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절차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에 진행될 예정인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시행했던 공모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비구역이나 또는 1005A1-2 같은 신규 예정구역이 공모 대상이며 신규 구역의 경우 제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분들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으면 공모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계략 계획 및 사업직 분석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후보지로 선정되게 됩니다. 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담당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